재판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최강욱 전 비서관 현 당선자의 재판. 그러니까 뭐 최강욱 당선자가 한 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그 이야기 뭐 대부분 다 아시겠죠. 조국 장관 아들 실제로 인턴 활동했다 이거고, 문제는 재판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완전 개 코미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전문가 나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이게 약간 모자란 건데, 네. 내가 검사야, 변호사인데, 내가 공소를 제기했고 공소 제기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변호인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거를 검사가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아까 변호인께서 의견서에도 조 씨가, 조미 씨 말하는 거예요. 2017년 10월 12일까지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럼 10개월 동안 16시간 했다는 취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들이 써놓은 공소장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추정을 하면은 그 공소장은 그 검사가 쓴 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공소장은 수사검사가 쓰고 공판검사가 공소를 하니까, 근데 이거를 모두 진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재판에 가면 검사, 판사 뭐 출석하는 사람들 판사님한테 인사하고, 이제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이렇게 읊는 모두 진술이란 거예요. 근데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한번 공부를 했었잖아요. 우리 정경심 교수님의 그 뭘 표창장을 위조를 어디서 했니 이거 막 시간 가지고 막 다투고 하니까 재판장에서 그거 두 개는 사실이 다르다 해가지고 100여 개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모두 사실은 가장 기본되는 사실이면서 가장 기초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모두 사실을 검사가 모른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80년대 간첩 사건이 있으면 간첩 사건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기 중정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검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모두 사실을 못 읊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모두 사실을 지금 공판검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검사보다 공판검사 약간 아래급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검사거든요. 그래도 검사고, 지금 이런 큰 사건에서 나온 검사가 뭐 부장검사급 이상이 나와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자기가 공소 사실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좀 덜 끝났는데 너무 빨리 치고 들어오지 말아봐요. 네. 일단 정정 하나 하고요. 그 최강욱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건 조민 씨가 아니네,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죠. 조원 씨라고. 그거 정정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변호인 역할을 한번 해봐요. 당황하는 연기를 해야 돼, 내가. 봐봐. 아까 변호인께서 의견서에도 조 씨가 2017년 10월 11일까지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럼 10개월 동안 16시간 했다는 취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가 16시간을 써놨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 거고, 저희가 확인한 다른 서류에는 300시간 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오해를 하신 건지 정말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취지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 뒤에도 읽으셔야 16시간이라고 강조하시길래, 그런데 2주 동안 한 게 16시간이고 2018년 발급 확인서는 368시간 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소사실에 안 적어져 있는데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니 공소사실에 16시간이라며요. 확인서를 인용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소를 했는데 공소사실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검사고 누가 변호사입니까? 네, 10개월 동안 16시간 했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변호인 측이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 측이 당장 밝히는 건 급한 게 아니니까요. 강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공소장에 그걸 썼잖아.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도대체 누가 검사고 누가 변호사인지 아니 가면 태는 나요. 헷갈리잖아요. 태는 나는데 이거는 정말 기본, 이게 사실 앞에서 최강욱 우리 당선자께서 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는 순간 사실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했다고 공소를 제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공소를 했는데요?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꼬다 보니까 뭐 300시간을 했니 16시간을 했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자기네들도 공소장을 써놓고 공소장이 뭔 말인지 이해도 잘 안 가고 하니까 300시간이 16시간이 하면서 계속
쉽게 말해서 주장 사실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근데 공소장은 주장 사실이 바뀌어서 안 돼요. 말했다시피 몇 번 정경심 교수님 사건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공소장에 있는 주장 사실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는 재판의 판단 대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판단 대상이라는 거는 이현필이 네 거냐 이현필이 내 거냐 이걸 묻고 있는데 갑자기 볼펜 들고 와가지고 이거 네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만 판단할 건데 그걸 왜 들고 와 이거인데 그러니까 이 판단 대상이 흔들려 버리는 거는 재판이 시작조차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판단할 건데? 지금이요 그 언론이 문제이긴 한데 총장 직인 파일이 이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이 보도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지금 재판장에서 머릿속에 어떻게 나왔는데 총장 직인 파일은 없었다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뒤집혔잖아요. 그러면 뭐 9시 뉴스, 8시 뉴스 모든 신문의 일탑에 그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판 시작하기 전에 그 정경심 교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랬었죠. 모든 절차, 모든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 모든 단계별로.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면 다 공개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오죽 빡쳤으면은 그 최광욱 이제 당선자의 그 변호인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 검찰 이야기 제발 그대로 받아쓰지 마라. 주장일 뿐이잖아. 예. 근데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았으면 이미 재판 받은 거랑 다름없이 유죄가 인정돼 버린다고. 오늘 또 그런 보도 하나 나왔었죠. 공주대 대학원생이 조국 딸 인턴 시작 전에 이미 그 논문 초록에 등재됐다고. 그 이야기를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이었겠죠. 주장한 내용을 오전에는 검찰이, 오후에는 변호인이 하는데 그대로 그냥 아무런 요구가 없이 내보내요. 검찰이 하는 짓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엄정하긴 한데 이걸 볼 때마다 저는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 출입 기자단을 없애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검찰 출입 기자단이 없으면 이런 장난질을 못해요. 할 이유가 없어져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슈를 언제 터트리고 어느 정도 터트릴지를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장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출입 기자단이 없어지면 사건을 제어를 못 하게 돼요. 결국은 재판으로 들어가서 재판 단계에서 진실 여부가 다퉈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검찰 출입 기자만 없어져도 지금 검찰의 이런 행태는 상당 부분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사건이 검찰이 발표하자마자 기자들이 우우하고 키웠다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말까 포카 카드처럼 쓸 수가 있게 돼 보이는 거거든요. 검찰발 출입 기사들은 정말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다 조심해야 돼요. 다. N번방 사건이 됐건 정말 희대의 연쇄 살인마가 됐건 검찰발 기사를 볼 때는 우리는 한번 걸러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기자들이 뭐 요즘 바다 쓰레기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바다 쓰레것이. 예. 기자들이 검찰이 하는 말 그냥 받아 적기만 해보니까 이런 사건들을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국가에 큰 혼란을 주고 사실 국가의 검찰이라든지 그 이런 관련 권력들이 국가에 준 피해는요 돈으로 환산조차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최광욱 당선인 이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지면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광욱 그 당선인 그 재판에서 검찰 주장이 100% 받아들여지면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오는 사건이냐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변호인이 한 말이 그거예요.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뭐 의대에서 인턴 그런 거 아니잖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음에 조 씨가 한 활동은 채용에 연계된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것에 불과해서 정해진 규정도 없다. 그치? 안 나올 것 같아.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게 위계냐 이런 거예요. 속임수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집에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조국 장관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혹시나 보수분들 계시다면 당신 아이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주 이 사건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체험학습 같은 거잖아. 체험학습. 키자니아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무실에 왔는데 애들이 와서 막 잘 모르는 애들이 걸리적거리면은 야 했다고 해줄게 써주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을 거고 예상되는 바 그게 지금 이 나라를 청와대 현직 비서관을 한번 조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사건이 가능해? 그것도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아니 그것도 이거는 이런 사건은 당사자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은. 아, 그 인턴 와서 활동을 헬스 안 했다는. 했어. 예. 이거를 당사자한테 물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아무리 우리나라 추적 기술이 좋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마이크를 건데. 벗어나지 마세요.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당사자 신문 한 번도 없이 했다는 것도 되게 코미디고 제가 공중보건의를 전남 완도에서 3년을 했어요. 완도가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까 3년을 하고 나면 그 군에서 감사패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유리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 보면 군수 직인도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논리도 하면요. 저는 징역 10년이야. 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었냐고. 그러니까 검찰 이 모질이 새끼들은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조국 장관을 기소한 게 맞았음을 증빙하고 해서 지금까지 비협시엇짓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에서는 자신들의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재판장에서는 그 민낯이랄까 그런 짓거리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조한 게 누구라고? 받아 쓰레 것이 덕이. 이거 발음하기 힘들다. 다시 한번 해봐. 이게 여덟 글자밖에 안 돼. 받아 쓰레 것이 덕이. 이거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셨더군요. 전우영 선생님께서. 쓰레기는 악의는 없다라고. 얘네들은 악의까지 있어요. 쓰레기만 또 못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아니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검사에 빌붙어 가지고 이런 악의적인 감정을 담아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한테 저 느끼는 저는 좀 약간 측은지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정신적으로 노예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 권력이 내게 아니잖아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게 아닌데 검사한테 최대한 빌붙어서 검사를 통해서 파생되는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뭔가 좀 누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신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태인 건데 이거는 진짜 불쌍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조국 장관 건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들 부류가 집착하는 이유가요. 실제로 길거리 지나가다가 법에는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굳이 법을 적용하려면 뭐 소위 말하면 벌금 물을 수 있잖아요. 그 건을 갖고 와서 저렇게 뭐 도덕적인 척하는 자가 길거리에 무단으로 쓰레기 버렸대라고 똑같은 논리라고. 지금 이 재판이 그런 상황이라고. 거기에다 거창한 단어 몇 개 집어넣으니까 그렇지. 무슨 중범죄처럼 보이는데 그거거든요. 담배꽁초 투기죄하고 거리 오물 투척죄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폐기물 처리 막 이런 식으로 죄를 막 씌우거든. 그럼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벌금 5만 원짜리인데 그래봐요. 과태료 5만 원이거나. 그 이거를 이만하게 과장을 해서 참 좀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인턴 증명서가 뭐라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정말로 일주일에 112시간씩 일하면서 1년 동안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에만 갇혀 있잖아요. 100일 당직 막 쓰고 100일 당직 안 썼구나. 쓰고 하면서 있는데 이거 조작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도 인턴 증명서 받아보면 무슨 동그라미 몇 개 뚝뚝뚝 그려져 있어요. 매저부 위치부터 뭐 위치까지 그냥 뭐 있었다. 그냥 이렇게 한 장 있는 거 그거를 사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하고 고등학생이 뭐 수행평가 같은 걸로 어디에서 몇 시간 근무했다 이거 하는 거를 조작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법률 효과도 완전히 달라요. 법률 효과도 완전히 다른데 이게 마치 동일한 인턴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병역과 학적 이거를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무슨 조국 장관님 가족들이 엄청난 혜택을 입어가지고 무슨 그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스펙을 쌓은 것처럼 하는데 정말 가짜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런 인턴 증명서들이 생산이 되고 하는 걸 아니까 너무 가짜네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검찰이 출구 전략이 있으면 좋은데
윤석열의 고집 하나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까지 유죄 입증이 하니까 자꾸 대한민국 검사들의 이 소위 말하면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고, 다만 이 상황을 언론들이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여전히 조국 장관의 가족은 입시비리 쉽게 표현하면 딱 그 정도 느낌이잖아요. 부정선거 느낌이야. 예. 조국 장관의 가족이 국기를 넣는 사건 범인들처럼 만들어 놨던 이 상황에 이 쓰레기 잠깐만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지? 바다 쓰레. 바다 쓰레 것이 덕이. 네, 바다 쓰레 것이 덕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지면 매체는 좀 얼굴이 안 알려져 있는데 SBS에 기자 한 명 있어요.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당당하게 보도하던 그 여자가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직인 파일 없었다. 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또 이제 어떤 그 우파 그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직인 파일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지 왜 안 했냐,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부존재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뭘 다운로드하면서 그런 지식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발견했어요라고 했을 때 있을 리가 없어, 이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를 누가 뒤졌다, 야동이 하나 나왔다. 물론 있을 리가 없지만 거기다 대놓고 내가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하긴 정말 어렵거든요. 뭐 인터넷 서칭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트집 잡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이승재, 예. 얘네들 전통이 있나 봐요. 우리 현정이 뭐 근본이 뭐 이현정 좀, 기자라고. 예. 아무튼 처음에 그 방송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좀 근본이 이상했죠. 좀 있나 봐요. 예. 어쨌건 지금 이 재판을 보고 있자니 이 쓰는 수밖에 더 나오고요. 그 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강욱 당선자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재판은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현직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할 만한 사건이었는지, 여기에 언론은 어떻게 지금 입증을 했는지. 최강욱 비서 그러니까 당선자는요, 박문진 이사 중에 하나였었죠. 네. 그러니까 언론 개혁에 있어서도 그렇죠.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쓰임새가 어마어마한 당선자인데 많은 응원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 최강욱 사건하고 김남국 사건은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이거는 구속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